1944년 7월 5일 독일군이 대규모 병력을 앞세우고 소련군 방어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큐는 아닌 것 같고 CG 역시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장면은 영화가 맞습니다. 저 넓은 벌판에 전차와 병력을 몰아넣고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는 쌈 싸먹은 듯 거침없이 영화를 만든 소비에트 연방의 패기가 아름답습니다. 독일군 기갑부대는 이렇게 미세먼지 날리며 전진합니다. 소련군 방어선도 대전차 화기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딱 총으로 전차를 막을 수는 없겠죠. 일부 전차를 파괴시켜 보기는 하지만 방어선이 뚫히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42년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을 패배시킨 소련군은 이 기세를 몰아 1943년 봄 안에 독일군을 소련에서 완전히 몰아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얻어맞을 대로 얻어맞아 맷집이 강해진 소련군은 독일군을 거세게 몰아세우며 남부지역 우크라이나 하리코프까지 탈환하게 되지만 재정비를 갖춘 독일의 명장 만슈타인 장군에게 하리코프를 다시 빼앗깁니다. 만슈타인 장군은 계속 북진해서 소련의 중앙 전선군을 섬멸할 계획이었는데 보급과 전투 피로 등 독일군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진격은 멈추어지고 모든 전선은 고착 상태가 됩니다. 독일군이 북진을 계획했던 쿠르스크 일대에는 독일과 소련군이 점령한 틈 사이로 거대한 돌출부가 생겼습니다. 소련의 방어 준비가 채 준비되기 전에 만슈타인 장군은 이 쿠르스크의 돌출부를 빨리 공격할 것을 히틀러에게 건의합니다. 1943년 7월 5일 바로 이곳 전쟁 역사상 가장 컸던 모든 전투의 어머니라 불렸던 쿠르스크 대전차전이 일어납니다. 유럽의 해방 첫 번째 이야기 더 파이어벌즈는 바로 그 전차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틀러는 신형 6호 전차의 성능 테스트에서 소련군 T-34 포격 한 방에 전면 장갑이 관통된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최고 지휘관 회의에서 만슈타인 장군은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려는 시타델 작전에 대해 보고합니다. 히틀러는 이번 작전은 국가의 존망을 걸고 꼭 성공하라고 닥달합니다. 단 장갑이 뚫힌 타이거 전차 상황을 보아하니 지금 당장 공격은 무리라 판단합니다. 모스크바의 스탈린 쪽도 놀고만 있지 않습니다. 독일 애들이 다시 공격할 것 같긴 한데 어디가 될지 긴가민가합니다. 소련의 명장 게오르기 주코프 장군은 독일군이 쿠르스크를 공격할 거라 말합니다. 쳐들어오면 막으면 되고 잘 막으면 쳐들어가면 되고 참 쉽죠. 옆에 있던 바실레프스키 참모총장도 주코프 의견에 동의합니다. 방어에 성공할 수 있냐고 바짝 겁을 주는 스탈린, 성공 못하면 숙청이죠. 스탈린에게 장성 몇 명쯤이야. 히틀러가 작전 개시를 지연시킨 4개월 동안 소련은 30만가량의 민간인을 동원해 역사상 유례없는 육중 방어선을 구축하고 130만 병력과 전차 3,600대, 화포 2만 문, 항공기 2,800대를 배치합니다. (7월 5일) 새벽 소련군 정찰대는 지뢰를 설치하려 침입한 독일군 사병을 포로로 잡고 언제쯤 독일군이 공격할지 신문합니다. 보기엔 모른다 라고 말할 것처럼 생겼는데 주코프는 독일군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포격을 명령합니다. 카츄사 다연장 로켓을 독일 진영으로 사정없이 발사합니다. 소련군 최전선 방어진지는 폭풍 전야인 듯 괴상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긴장감이 나도는 와중에도 영화답게 러브라인은 항상 있습니다. 공격한다고 했던 3시가 넘었는데도 독일군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소련군 지휘부도 소식이 없으니 답답한가 봅니다. 그래도 전차대 출동 준비는 갖출 만큼 다 갖추었습니다. 그 와중에 혼자 짱 박혀서 여자친구와 놀다가 전차 대열 시간에 늦은 장교가 있는 건 소련 영화치고는 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소련군 포격에 아군 진영이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본 발터 모델 사령관은 주의소에 들려 클루게 장군에게 작전을 취소하자고 하지만
작전 계획은 이미 너무 먼 길을 걸어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5시 30분 드디어 공격. 슈트카 폭격기의 기근과 함께 소련군 방어선은 포격을 받아 초토화가 됩니다. 저 멀리 독일군 전차대가 수도 없이 몰려오고 지휘관들은 겁을 먹고 후퇴하는 사병들을 독려하지만 방어선의 운명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타이거와 판트를 앞세운 독일 전차 부대는 방어진지를 신나게 털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 분전하는 소련군도 있긴 합니다. 넓은 쿠르스크 평원을 독일군 전차 부대와 보병 부대가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모든 전황이 독일군에게 잘 풀리나 했지만 소련군도 마냥 털리기만 하는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7월 11일 소련 서부 전선군과 브란스크 전선군이 쿠르스크 북부군을 공격하고 북부 사령관 모델은 공세를 중단합니다. 남부 사령관 만슈타인도 사단장들을 모아 공격을 명령하고 쿠르스크 남부에서 독일군의 공세가 시작됩니다. 소련군 방어선도 독일군 규모를 보고 기가 막힌 듯 쳐다보지만 소련군 병력은 실제로 그 이상이었습니다. CG가 없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저게 다 영화 촬영을 위해 동원된 물자라고 생각하니 인민 VFX라고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쿠르스크 전투의 클라이막스였던 프로호로프카 전차전이 펼쳐집니다. 독일군을 향해 진격하는 T-34 쇼바가 참 좋습니다. 3평방킬로미터의 좁아터진 공간에 독일군과 소련군의 전차 수백 대가 엉켜 백병전을 펼칩니다. 전차가 고장나면 전차병들이 튀어나와 자기들끼리 백병전합니다. 딱총도 쏘고 양발차기도 하고 패싸움도 하고 소련군은 좀 밀리는 듯하자 추가 병력을 요청합니다. 부르는 족족 병력이 추가되는 소련군의 위상. 독일군은 영혼까지 쥐어짠 총공세였지만 소련군은 나중에 쓰려고 킵해놓은 병력까지 추가로 투입합니다. 독일군은 이 끝없는 공세에 점점 녹아버립니다. 독일군 전차 300대, 소련군 전차 900대가 붙어 700대가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소련군은 독일군보다 4배가량 많은 90만 명 정도 인명피해를 당했지만 그 특유의 쇼미더급의 병력 공세로 독일군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쫓기는 자에서 쫓는 자가 됩니다. 영화 유럽의 해방은 1970년과 1971년 개봉한 구소련에서 제작한 5부작 영화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파이어벌지 쿠르스크 대전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화의 전개는 참 독특하게도 히틀러나 스탈린 등 전쟁 최고 지휘부가 포함된 실제 인물 상황은 흑백으로 보여지지만 가상의 인물인 주인공들은 컬러로 처리함으로써 다큐처럼 표현된 역사적 사실과 드라마적 요소를 확연히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소련 정부에서 지원한 영화임을 알 수 있듯 그 스케일은 엄청나지만 체제에 대한 선전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영화의 완성도와 스케일로 인해 당시 냉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서구권 국가에도 개봉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실제 인물을 연기한 배우들도 정말 닮아 있어서 마치 기록필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디서 저런 배우들을 캐스팅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소련의 인적 인프라를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파이어벌지에서는 쿠르스크 전투 당시의 흐름을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전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호로프카 전차전 장면은 밀리터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눈호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전차들의 대향연이 펼쳐집니다. 대전차 영화답게 수많은 전차가 등장을 합니다. T-34 8호 전차가 대역을 한 T-34 76 전차, SU-100 자주포, JS-3 스탈린은 물론이고 현역으로 사용 중이던 T-44 전차들이 타이거 6호 전차로 개조되었고 베를린 함락대 사용된 JS-2 스탈린이 스판터 전차로 변신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 투입된 전차 개수만 해도 3개 여단 규모의 전차 여단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45mm 대전차포, SG-43 중기관총, PTRS 대전차 소총 등 공룡화기란 화기는 모두 동원이 되었죠. 영화 발치대전투에서 M47 패튼 전차가 킹 타이거라고 박박 우기면서 등장한 것에 비한다면 이 정도쯤 되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극사실주의를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2차 대전 영화를 봐왔지만 CG가 전혀 없이 이 정도까지 물량 공세와 스펙타클이 있는 영화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소련 같은 나라가 하나 더 생긴다면 모를까. 다음 시리즈 브레이크스로우 키예프의 탈환과 소련군의 돌격 편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